자, 이제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정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요. 다주택자에 관련된 규정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일단은 장기보호 특별공제 그 아래에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또 하나 양도소득세율 그 조항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 있어요. 세율 아래에 있는 거죠. 세율 아래. 그리고 또 이제 기타 부수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안에서 154조 그 20항 거주주택 비과세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거주해야 된다. 이런 게 또 한 줄 있죠. 한 줄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법이고, 조특법에 있죠. 이제는 조특법에서 장특공제 이렇게 해주는 거, 그리고 세액 감면해주는 거, 기타 농어촌 그 주택 취득 시 뭐 몇 가지 조항, 이런 조항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왜 이렇게 어렵지? 저희가 지금 봐도 어렵습니다. 진짜로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제가 이거 강의를 벌써 2년이나 넘게 하고 지난 2주 전에도 계속 강의를 하고 심지어는 책까지 쓰고, 근데 오늘 강의하려고 제가 3일 동안 책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느 수준으로 봤냐면 3일 후에 이제 시험이에요. 2차 시험. 3일 동안 엄청나게 도서관 가서 공부하죠. 딱 그 정도. 지금 2차 시험 이렇게 시험 봐도 될 것 같은.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이렇게 비로소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어려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나 봤더니 이건 한 10번 봐도 20번 봐도 어렵고 5년이 돼도 어렵고 10년이 돼도 일단 어렵다 전제로 하고요. 어려운 이유, 이 조항이 일단은 체계가 없어요. 다 제각각이 도대체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서 왜 체계가 없냐면 없을 수밖에 없죠. 장특공제 아래 몇 줄 있고, 양도세율 세율 아래 몇 줄 있고, 거기에서 예외조항이 있고 시행령으로 파생이 되고 시행규칙으로 따라가고 요 안에 있고, 요게 밖에 나오진 않아요. 조특법에 또 몇 개 있고, 각각 이렇게 조각 있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해결책, 제가 이제 해본 결과, 이거를 한눈에 파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칸막이를 다 쳐야 된다. 칸막이. 여기랑 저기랑 비슷한 게 한 90% 있는데 그거를 섞어서 이렇게 순회법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총회법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이러면 실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칸막이를 계속 쳐야 됩니다. 칸막이. 그러니까 저기 장특공제에서 봤던 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여기서 또 임대사업자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 별도로 또 요건 검토해야 돼요. 하나씩 아까 이제 9개 보셨죠? 9개 그냥 하나씩 검토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렇게 심오하거나 이론이 너무 깊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단지 복잡하다. 조금 이렇게 예외가 많다. 그 정도입니다. 이거의 해결책은 계속 본다. 계속 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은 그 세법 순서대로 갑니다. 오로지 그 법조문에 충실한 세법 순서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책에 이렇게 기술을 했는데요. 거의 제 가공 없이 법조문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술을 해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복잡한 이것은 원문을 봐야지만 오히려 심플해집니다. 이거를 해석을 하고 이런 게 될수록 오히려 더 복잡해집니다.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해설을 해드릴 테니까 같이 오늘 보시면 전체의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장기보호 특별공제, 다주택자, 주택임대사업자, 파리부동산 대책 이유 관련된 규정만 볼 겁니다. 규정만. 나머지는 일반적인 내용 똑같고요. 자, 먼저 253페이지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죠. 우선 201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15년 30%죠. 15년 30%. 자,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장특공제가 된다면 그것은 여전히 10년 80%가 가능합니다. 25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개정된 내용 보는 겁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부 특별공제 최대 10년 80% 공제를 받으려면 요거 한 줄이 추가됐죠.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그 전국의 모든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10년 80%의 장특 공제를 받고요. 만약에 2년 거주를 안 했다 그러면 15년 30% 장특 공제를 받습니다. 요 차이. 이것은 전국 범위입니다. 전국 범위. 다시 한번 또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257페이지 보겠습니다.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부 특별공제 적용 특례. 조특법 97조 4인데요. 책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 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 매입임대주택, 그리고 공공주택, 다음 줄이요. 주택으로서, 다음 줄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자, 여기 6년 밑줄 한번 쳐주시죠. 6년. 25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6년. 자, 그리고 그 옆에 가로 있죠. 가로 보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라고 하면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 1항 2호, 가목, 다목. 다 밑줄 쳐주시죠. 가목, 다목. 자, 네, 앞으로 지금부터 가나, 다라, 마, 바를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되면 그냥 외우게 됩니다. 근데 외울 필요가 있어요. 거의 몇 조항 안 되거든요. 한 두세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왜냐하면 이걸 외우면 너무 편해져요. 계속 가나다라 마바를 여기저기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도 보시면 가하고 다가 나오죠. 한번 보세요. 첫 줄,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 그러면 여기서 판단 없이 그냥 이걸 보면 되겠죠. 아,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이거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군구에서 가지고 온 임대사업 등록증에 이 조항이 2조 2호인지 2조 3호인지 그거를 요건 검토해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장특공제를 10년 되면 10%를 더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현재 장특공제 30%인데 10% 더해줘서 40%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특례가 있는 것이죠. 임대사업자를 낸다면 어떻게 해요? 임대사업자를 어떻게 해요? 다에 맞게 낸다면. 그러니까 가가 뭔지 다가 뭔지 이거를 봐야겠죠. 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258페이지. 자, 다는 먼저 여기서 정리하고 할게요. 뒤에 또 나오는데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메뉴에 1번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계획이 임대 개시 당시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으로서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한다. 이 규정 이제 활용 못하네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 등록한 사람만 앞으로 6년, 10년 후에 10%를 더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후적인 문제예요. 지금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6년 후에 이 납세자가 와서 저 조특법 97조 4에 따른 장특공제 10%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 다시 이 규정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규정은 이렇게 계속 살아있는 규정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하나. 가조항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3월 31일로 끝났구나. 이게 하나의 정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날짜 2018년 3월 31일 가조항 끝났다. 또 하나. 자, 옆에 보겠습니다. 100분의 5 밑줄 쳐주시고요. 5% 초과하면 안 되죠? 그 옆에 이렇게 써주시죠. 2019년 2월 12일 개정된 내용이에요. 2019년 2월 12일 새롭게 들어온 내용입니다. 종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냐면 2019년 2월 12일 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5%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10% 장특공제 더 추가 안 해준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건을 충족 못했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죠.
이 납세자가 6년 후에 이렇게 왔다. 우리 세무사님, 저 97조 사에 따른 장특공제 좀 해주시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했을 때 이제는 검토해야죠. 검토할 거. 임대사업자 언제 내셨죠? 2018년 4월에 냈는데요. 그러면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2017년 1월에 사업자 냈습니다. 그럼 한 단계 통과입니다. 여기 통과예요. 그럼 두 번째, 또 하나 봐야 돼요. 이것 때문에 봐야 돼요. 그렇다면 2019년 2월 10일 이후 선생님, 임대료를 5% 이상 초과해서 인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딱 한 번 있는데요. 안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장특공제가 안 되네요. 그런데 혹시 보세요. 이거 내가 체크 안 하고 질문 안 하고 그냥 장특공제 해줬다. 나중에 추징이 됐다. 이거는 참 책임 소재가 당연히 이런 거를 질문을 하지 않은 책임이 돌아올 수 있겠죠. 2월 12일이 이게 아주 무서운 규정이에요. 5%. 자, 기억해야 될 날짜가 또 하나 생긴 거죠. 2월 12일, 3월 31일 두 개.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5% 원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방이 10개. 근데 대부분 계약이 뭐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겠죠. 근데 1년 안에 수시로 뭐 몇 번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방이 10개인 원룸은 평균적으로 1년에 임대차 계약서가 한 20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개 나오는데 이게 8년짜리다. 그러면은 임대차 계약서가 160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160장 중에 단 한 장이라도 5.1%다. 그럼 탈락. 장특공제 해주면 안 되죠. 그렇죠.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그래서 저는 이제 안내를 해요. 선생님, 이제 임대사업자 지금 내셨고 8년 후에 이런 혜택을 보시려면 160장 중에 한 장이라도 5% 넘으면 안 되므로 꼭 임대차 이렇게 하실 때 렌트홈 가셔가지고 계산해보고 하셔야 돼요. 책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산이 복잡하죠. 월세만 있으면 직관적으로 계산기로 계산이 되는데 보증금은 환산을 해야 돼요. 다행히 렌트홈에 이제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제 이거를 내가 검토한다. 160장을 내가 검토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납세자가 이제 검토해서 오도록 저는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보겠습니다. 맨 첫 줄. 2조 3호에 따른, 거기 밑줄 쳐주시죠. 258페이지 1번. 다섯 번째 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3호에 따른 해서 2조 3호 밑줄 쳐주시죠. 2조 3호.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물리 해석을 해야 돼요. 2조 3호. 그냥 단순히 임대사업자, 단기, 장기 이렇게 구분하면 안 됩니다. 2조 3호 볼까요? 2조 3호가 민간 매입임대주택이네요. 이 의미. 가 항목의 의미는 뭐냐면 수도권 주택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4년이든 8년이든 매입 임대주택이기만 하면은 다 해주겠다. 가 항목. 이 의미. 맞죠? 거기다가 이렇게 써주시죠. 4년, 8년 매입 임대. 4년, 8년 매입 임대를 의미합니다. 2조 3호는. 그러니까 장기, 단기를 의미하는 거죠. 매입 장기, 매입 단기를 의미하는 거죠. 2조 3호라는 의미가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가 항목에 따르다면 4년짜리 다 포함이고요. 서울, 경기, 인천 다 포함이라니까요. 수도권이니까 중불력. 주택임대사업자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이거 제대로 명확하게 이거를 구분 안 해놓으면 다 무너집니다. 뒤에. 그리고 체계가 없어져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가 항목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258페이지 1번.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 매입 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자, 여기서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단기 임대주택이든 장기 임대주택이든 2조 3호에 따른 매입 임대주택이기만 하면 장특공제 10% 더해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하고 다였죠? 2번은 답니다. 다.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대지 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다음 줄이요.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하거나 분양 전환한 경우이고요.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겠습니다. 임대료 증가율이 연 105%,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합니다. 자, 2번은 어느 걸 의미하냐면은 건설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조 3호, 2호를 의미합니다. 건설임대주택. 그러니까 다 항목은 4년 건설, 옆에 써주시죠. 4년 건설, 4년 8년 건설임대주택입니다. 4년 8년 건설임대주택 다 포함하는 거죠. 공공도 포함이고요. 다 항목도 역시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후에 등록한 건 아예 안 됩니다. 건설임대. 그러니까 이 조항에서만. 자, 또 하나 100분의 5죠. 100분의 5 옆에 또 써주시죠. 2019년 2월 12일. 그 장특공제 10%를 이제 나중에 상담을 한다고 하면은 체크리스트 3월 31일 전입니까? 후입니까? 그리고 2월 10일 이후에 5%를 초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6년 의무임대 기간 채웠습니까? 채우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검토를 해줘야겠죠. 5년. 지금 다 정리했어요. 가나 다라 마 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하고 다 정리했습니다. 가 다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는 4년이든 8년이든 매입임대주택, 다는 4년이든 8년이든 건설임대주택, 매입과 건설 이 두 가지. 자, 이렇게 옆에 보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는데요. 임대기간 계산에서 맨 첫 번째 박스 중에 3번 보겠습니다.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로부터 다음 임차인의 입주일까지 기간이 3월 이내의 기간은 임대주택 기간에 산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입자가 나가고 또 바로 안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 공실이 3개월은 그냥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임대했다. 이 얘기는 곧 뭐죠? 3개월 넘어가면 임대기간 산입하면 안 되죠. 이 납세자가 이렇게 한 6년째 되는 날 왔어요. 그 조특법 97조 4 해당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5년이죠. 5년. 5년을 살짝 넘은 것 같아요. 5년 한 달째.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 다 가지고 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공실이 3개월 넘었잖아요. 그럼 5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되냐 안 되냐의 그런 갈림길에 서 있는 중요한 정보. 또 하나.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애매한 부분에, 민감한 부분에 있으면 임대차 계약서 공실 여부 또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하나 이렇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259페이지 맨 아래 요약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26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97조 4 하나 보는데 이렇게 힘들죠? 딱 요게 다, 근데 이게 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97조 4를 보는 것 같이 97조 3을 처음부터 보시고요. 이거 보는 것 같이 3주택 중과를 처음부터 보시고요. 캡슐로 하나 해가지고 하나에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 한 줄 한 줄 요건 검토하면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97조 4 끝났고요. 97조 3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고 있죠? 장기보유 특별공제 테마 아래 주택과 관련된 걸 다 모아놓은 겁니다. 여기저기서 모아놓고요. 97조 3, 260페이지. 거기 첫 번째 줄이죠. 3번.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등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특례. 그러니까 50%, 70% 장특공제 해주는 거. 거의 비과세의 준하는 진짜 중요한 주택임대사업자 규정에서 중요한 규정이죠. 첫 번째 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5호에 따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자, 거기 2조 5호를 밑줄 쳐주시죠. 2조 5호. 이게 법조문 원문이에요. 원문은 그대로 실어놨어요. 법조문에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2조 5호, 2조 3호. 자, 그러니까 2조 5호. 2조 5호가 뭐냐? 그냥 가서 다시 보시면 되죠. 2조 5호가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었네요. 근데 2조 5호라고 했지 3호, 2호 명시 안 했죠?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매입 장기, 건설 장기 다 의미하는 거죠.
여기도 5고 여기도 5잖아요. 여기도 5. 얘도 포함하고 얘도 포함하고 건설이든 매입이든 5이기만 하면 된다. 8년 장기이기만 하면 된다. 이 의미입니다. 요약표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8년 건설이든 매입이든 다 해당되고요. 시군구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하고요. 그리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수도권 밖은 100제곱미터 이하. 여기에서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으로 85가 넘냐 안 넘냐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6번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기간 동안 통상 8년 이상 계속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7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연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규정이에요. 이 5%는. 그리고 8번 임대 개시 당시 기준시가 6억 원을 초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9.13 부동산 대책에서 새롭게 들어온 규정으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6억 기준이 적용되고요. 2018년 9월 13일 이전 취득하는 주택은 6억이 넘어갔어도 장특공제 해줍니다. 자, 이제 납세자가 이제 왔습니다. 지금이 2027년이에요. 왔어요. 물어봐야죠. 저는 이거부터 물어볼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언제 취득했나요? 취득한 거 봐야겠죠. 취득이 2018년 9월 14일 이전이다. 그러면 6억 기준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고 9월 14일 이후면 또 하나 봐야죠. 그 공동주택 가격을 떼어봐야죠. 개별주택 가격을 떼어봐야죠. 그래서 6억이 넘었으면 스톱. 안 됩니다, 선생님. 왜냐하면 임대 개시 당시 6억이 넘었으므로. 그래서 또 하나 장특공제 97조 3에서 영원히 기억해야 될 날짜 2018년 9월 13일.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의미, 취득. 거기 취득 이렇게 동그라미 쳐주시죠. 9월 14일 밑줄 쳐주시고요. 취득. 여기에 정보가 2개 있는 겁니다. 하나 있는 게 아니고 9월 14일 이후 그리고 취득. 양도세가 왜 이렇게 까다롭고 복잡하냐면 이 2가지의 비밀이 있어요. 첫 번째, 9월 14일, 2월 10일, 3월 31일, 8월 28일 계속 날짜가 나오죠. 그리고 2017년 8월 2일 계속 이 날짜. 집은 하나인데 날짜가 계속 있어요. 집 하나 가지고 날짜를 계속 끊어야 됩니다. 이거를 신고를 하려면 여기까지만 있으면 그래도 할 만한데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X축, Y축 이런 것처럼 이 날짜에 대응되는 게 취득, 등록, 그리고 계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월 12일 이후 5% 초과하여 계약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이죠. 그리고 얘는 9월 13일 이후 취득한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득했냐 안 했냐를 물어봐야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다 항목은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 등록했냐 이후에 등록했냐를 물어보죠. 그러니까는 날짜하고 취득, 등록, 계약 이게 크로스 연결이 돼가지고 경우의 수가 10개, 20개 이상 이제 나오는 이런 거. 여기서는 키워드는 뭐냐면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 또는 이전 취득 이게 키워드입니다. 전에 취득하셨나요? 후에 취득하셨나요? 이거를 이제 물어봐야겠죠. 자, 여기서 그 주의해야 될 거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이 6번이거든요. 6번.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등록한 기간 동안 통상 8년인데 이거의 의미 260페이지 다시 돌아와 주시죠. 260페이지 맨 밑에서 7번째 줄 중간 보겠습니다.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계속 등록 밑줄 쳐주시죠. 계속 등록하고 260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 자, 통산 밑줄 쳐주시고요. 임대 밑줄 쳐주시죠. 이 두 개가 AND입니다. AND. 계속하고 통산은 좀 다른 개념이죠. 자, 먼저 등록. 8년 이 혜택을 보려면 8년 이상 계속 등록하고 장특공제 50% 적용하는 거. 그리고 10년 이상 되면 70% 장특공제 이 혜택을 보려면 첫 번째 8년, 10년 계속 등록. 그러니까 임대 등록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내가 등록이 끊겼어요. 그 계속이라는 의미죠. 끊겼으면은 우리 마치 소멸시효 다시 시작하듯이 끊긴 날로부터 또 18년 채워야 돼요. 끊긴 날로부터 또 이렇게 채워야 됩니다.
이게 등록의 의미죠. 계속의 의미. 자, 통사는 이 기간 동안에 실제 임대 기간, 그러니까 임대 기간은 등록 기간하고 실제 임대 기간은 다르잖아요. 공시는 빼야 되니까. 임대 기간은 통산. 그러니까 두 개가 다 and. 8년 이상 등록 and 8년 이상 계속 등록, 8년 이상 통산 임대. 이렇게요. 그래서 그 의미, 이게 중요하겠죠. 지금으로부터 8년 후에 납세자가 왔습니다. 어떤 걸 봐야죠? 바로 해주면 안 되죠? 선생님, 임대사업 등록이 8년간 유지가 돼 있습니까? 계속 유지가 돼 있고 중간에 끊긴 적이 없죠? 중간에 혹시 끊겨가지고 다시 이렇게 한 적이 없죠? 이거를 확답을 받아야죠.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게 50%, 70%인데. 그래서 참 이렇게 곳곳에 지뢰밭이에요. 이런 것들. 그리고 통산 임대죠. 이것도 역시 8년 지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왔어요. 그러면 바로 해주면 안 되죠. 8년치 전월세 계약서 가지고 와야죠. 그래서 전월세 계약 기간이 중간에 혹시 3개월 이상 넘어갔지 않았는지 봐야죠. 통산 그런 거. 그래서 나중에 이 규정이 이때부터 과거부터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양도해서 왔을 때 곳곳에 이런 것을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260페이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전 6개월까지 기간 동안에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한 기간만 포함한다. 재건축 재개발인 경우 당연히 임대를 못하죠. 임대가 중단되죠. 그랬을 때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이 규정이 새롭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개정된 세법에서 추가가 된 건데요. 2월 12일에 추가된 개정입니다. 이 의미, 재개발, 재건축이 됐습니다. 그랬을 때 전 후 6개월은 인정을 해줘요. 뭘로? 임대를 계속한 것으로. 계속 등록을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 6개월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계속 등록이 끊긴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